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골드 실버 주말 리포트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됐던, 이번 주에 진행됐던 시황,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말에서 편하게 이렇게 티셔츠 입고 방송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복장도 이렇게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자꾸 저번 주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어제 같은 게 금요일 날 사실 골드는 그 피날레를 날렸죠. 지금 어쨌든 어제 목요일 날 미국 마지막 장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오전이죠. 지금 방송 막 들어오는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핵시설을 공격했죠. 그래서 3,445불대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3,445불까지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봐보면 좀 애매한 어떤 부분이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 거의 400 후반대 70, 80불 정도가 만약에 올라갔다면 반등을 더 이상의 최고점 3,500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용인데 3,445불에서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3,300불대가 잠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때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이 이제 들어갔죠. 9일부터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11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 이틀 동안 월화 부분은 사실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이제 협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서 골드는 긴장도가 빠졌죠. 그리고 월화는 어떻게 보면 이 조정을 받은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수요일 날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깡통이었다 이런 얘기죠.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수요일 날 반등을 했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지금 이번 주는 있었고, 목요일, 금요일은 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에 서로 주고받는 공격이 있었고, 그 군 부대를 공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핵시설을 바로 지금 공격을 했죠. 그래서 핵시설을 공격했다면 상당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3,500불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일정 부분 상승이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멈췄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중동 이제 화약고로 하는 것 중에 크게 대립하는 게 이란과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가 이제 그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7%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봐보면 지금 유가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데 급등을 했다. 이건 미국에도 치명타죠. 나온 이야기였지만 이제 이미 목요일 날 방송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사관 가족들 대피령이 이미 내려졌죠. 이미 그 시그널이 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외면을 하고 말려고 했다고 그러죠. 이번에는 또 이 미국에서도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칠 때는 미국이 협조 없이는 거의 못 친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제 공격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금요일 날또 이란이 드론하고 또 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격을 해서 지금 최고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 최고 긴장도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붙었기 때문에 중동은 최고 긴장도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골드가 이 전고점을 못 뚫은 것은 뭐 앞으로의 이제 이번 뭐 그 유엔에서도 비상 뭐 회의가 열리고 했죠. 그런 거 봐보면 조금은 이제 힘을 빼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내용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할 건지 또 이란이 어떻게 이제 또 받아칠 건지 서로 이제 양쪽이 한 번씩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시설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마 이 주변 핵 관련된 그 주변 지역이 지금 오염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뭐 중동을 보면 최고의 지금 긴장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지금 뭐 골드는 금요일 날 정점을 찍고 1445불을 정점 찍고 살짝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승세는 골드의 상승세는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긴장도 아직까지 긴장도 안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화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음 주 월화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반적인 어떤 뭐 시장보다 골드는 충분한 호재입니다. 호재긴 하지만 이 정도 호재에서 전고점 3,500불을 못 뚫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예상하고는 조금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공격을, 앞전에도 중동 사태 벌어질 때 그 공격했을 때 엄청나게 상승이 있었죠. 이번에도 오히려 대형 지금 뭐 내용에 비하면 골드가 뭐 큰 상승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실버인데, 실버가 이제 반등을 했죠. 지금 완전히 36불대의 박스권을, 새로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했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 주말 영향까지 받아서 월요일까지 실버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화수는 조정을 좀 받았고, 그 나머지 수, 목, 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36불대. 실질주 3일장 기준으로 봐보면 거의 36불대에서 지금 이렇게 이 새로운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2002년부터 계속 중장기로 투자를 하려면 실버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20불 밑에면 무조건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상당 동안 뭐 거의 2024년 초반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최근 한 달 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실버가 30불대가 잠깐 무너질 때가 있었죠. 여기입니다. 이게 이때도 제가 28불 29불대에 실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 28불 50센트까지 하루 사이에 이제 크게 빠지긴 했는데, 이때의 30불 밑에 하방에서는 충분히 실버를 장투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실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년 전부터 앞으로는 골드보다 실버가 훨씬 더 중요한 투자 아이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20불대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지금 36불이니까 거의 80% 정도의 수익을 봤죠. 예.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36불대에 이제 이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4년 만에 이제 그 실버가 전고점을 뚫고 새로운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 전고점 아직까지 못 뚫었습니다. 44불 뭐 46불 그 사이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예상은 올 연말 안에 40불은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내지는 전고점에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올 초에도 제가 분명히 실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 실버에서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지금 뭐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뛰어들겠다, 새로운 고점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여기에서 더 상승의 랠리가 없다면, 뭐 일단은 박스권이라고 보면 조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일정의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전고점을 뚫었고 새로운 고점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물량이 나오는 거고, 조정 물량을 받아내고 만약에 반등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비축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다 일어난 겁니다. 저번 주, 이번 주에. 자,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정받고 실버가 30불대 밑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된다면, 골드는 지금 예를 들어서 3,400불대인데 3,300불 밑으로 빠지면 지금 매수 기회다,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3,200불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지금은 장투에서 기회다, 이 얘기는 못 하지만, 만약에 실버가 30불대 밑으로 빠진다면 그것은 퍼펙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장투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실버는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실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다음 주는 지금 이제 월요일 장 굉장히 중요하고, 월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동 상황이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재가 안 되고 여기서 더 확전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지상전까지 붙는다, 이런 내용이 만약에 된다면 상당히 이 중동은 정말 중동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다. 그러면 골드는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실버는 그 중동 상황의 여러 가지 내용에 벌어져도 지금 큰 상승보다 오히려 조정의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실버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봐보면 산업재로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골드 같은 경우 해지 기능을 수반하는 부분 물량, 특히 이제 중앙은행에서의 외환 보유고로,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브라질, 인도 같은 경우에 이 중앙은행에서 이 골드를 외환 보유고로 만들어가는, 더 수량을 높여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골드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새 정부 들어서 정시가 거의 뭐 3, 4일 이상을 계속 상승을 했는데 중동 문제가 탁 터지면서 꺾였죠. 정시가 왜 꺾였습니까? 이유가, 이것도 이제 시황분수 공부하는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중동 문제가 딱 터지니까 뭐가 올랐죠?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뭐가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전체적으로 이 산업 이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증시나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충격파가 온다. 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원래 제가 토요일 날 산행을 하는데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못하고 이 기회에 주말 리포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 다음 주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말 리포트라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도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